안녕하세요.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잉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근에 이제 시행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 처음에 2024학년도 이번 여름에 실시되는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와 교화추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보면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도 그 어떤 여러 가지 총량이 제출할 수 있는 총량이 제한된다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아직 실질적인 입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떠한 입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대학 입시호강이 대학별 입시호강이 발표가 됐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어디에 포인트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 서류 전형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들이 올해 2024학년도 여름에 실시하는 입시호강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된 요강 중에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활동 증빙 서류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학들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특히 딴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아직 입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첫 해 시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설명드린 부분 중에 저희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활동증빙서류 요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별 입시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 중에 담겨있는 특히 무엇보다도 활동증빙 서류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서 오늘 다룰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고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8개 학교의 입시호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 첫 번째는 이쪽에 총평이라 할까요? 총론적인 부분에서 먼저 일단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입시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류 전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우리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교화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기타 활동, 우리 보면 여러분들 활동 증빙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 활동이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을 거예요. 활동, 액티비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활동이라는 게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게 활동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활동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면 우리 SAT, AP, IB 같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 있죠. 이 시험도 여러분들 활동에 해당합니다. 활동. 그럼 두 번째 영어 인증 시험이 있죠. 여러분들 토플, 토익, 아니면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시험 같은 시험들이 있죠. 이런 시험들도 여러분들 활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여러분들 보면 우리 동아리 활동, 이런 기타 봉사활동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타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활동이라고 했을 때 그 활동 내용 중에는 우리 성적과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SAT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 과정이 아니라 그 교과에 의해서 비교 과정, 교과 외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뺀 기타 활동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타 활동이라고 하는 동아리, 봉사활동 등에 해당하겠죠. 이런 부분의 반영 교육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게 이번 입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이제 대학별 입시용을 살펴보겠지만 일단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매수가 좀 줄었습니다. 매수 제한이 생겼고요. 뭐 그전부터 매수 제한이 있긴 있었지만 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제출할 수 있는 매수가 좀 더 제한적이 됐고요. 무엇봐도 제출할 수 있는 그 항목수라든지 그 증빙자료 매수는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표준학력평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어학 인증시험 성적이라는 부분이 카테고리가 대학별로 이게 한 카테고리씩을 구성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뜩이나 제출할 수 있는 항목수라든지, 증빙자료 매수가 줄어들었는데, 거기 전체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표준학력 평가 시험과 언어인증 시험 성적 제출할 수 있는 난까지 할당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우리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그런 기타 활동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떻게 공간적인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럼 결국은 이게 상대적으로 뭐다? 객관적으로 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면 학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인증 시험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특징, 큰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학별 입시용학 내용 중을 살펴보기 앞서가지고, 먼저 제가 준비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거는 이제 입시용학마다 조금씩 문구가 틀리긴 한데요. 물론 문구가 일관되게 일치하게 표기된 부분도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여기 제가 공통사항이라 했는데 입시용학을 보다 보니까 이 대학에는 없는데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출신 고등학교 프로필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서류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때 활동 내용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고등학교에 마지막에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필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필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면 학교의 규모, 또 학사 일정, 그다음 교육과정,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심화 과목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그 심화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성적 분포, 또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대학들 진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만들면 안 되고요. 이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자료인데 학교에서 양식이 안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그 부분에 이런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학교장에 서명이 담겨 있는 그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거에서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뭐라고 명시했냐면 출신 고등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학교에서 주는 학교 내신 성적이 있죠. 일반적 영미권적 GPA라고 있을 텐데 이 출신 학교의 프로필 우수할 경우에는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GPA 내인 성적의 변별력이 커집니다. 공신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신 학교가 우수하다. 우리 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큰 학교가 조금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긍정적이다 보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수한 학생들,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내신인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나온 GPA다, 내신 성적이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높게 가질 수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요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한 출시고등학교 프로필 제출하는 부분은 꼭 중요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별로 좋지가 않아. 뭐 제출 안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제출 의무라니까 제출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생 수 규모가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는요, 너무 학교가 규모가 작다거나, 아니면 이걸 미제출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이 제출한 내인 성적. 그러니까 특히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오래 이뤄 성적표가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럴 때 출신 학교 프로필을 봤을 때 학교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내인 성적이 변별력 가지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꼭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제출한 내인 성적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다만 공신력을 갖게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 재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 영어사협수는 이제 그 PDF로 변환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 PDF로 문서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입시영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동영상 파일, 기타 파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PDF로 저장한 문서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을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최종 합격해서 등록하게 된 다음에, 맞죠? 그런 다음에 원본 서류를 이제 그때 대학으로 내가 다니게 될 대학으로 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는 이 문구가 어떤 대학들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있는데요. 가로친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축소, 복사 후 재편집 포함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학생인 얘가 굉장히 활동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은 별로 준비될 개수가 많지가 않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 제출하기는 몇 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부분이 기타 활동 부분인데,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 다양한 동아활동 해서 그런 부분을 넣고 싶은데, 이게 매수 제한이 어떤 경우 4개, 5개 제한이 된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 넣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묶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축소 복사해서 재편집하는 것. 그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발행기관이 없는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는 상관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서명해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학교도 아니고 학교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발행기관이 없는 그런 서류 실적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자료, 발표자료, 신문 스크랩, 에세이란지, 에세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IB 과정에 삭제를 된 에세이 있죠. 이것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제출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활용해서 한 번씩 보면 내가 굉장히 멋있는 활동을 했어. 근데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싶은데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주소를 적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거나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은 종류의 활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이 활동 저 활동 이것들 갖다 보면 이걸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내용을 축소 복사해거나 혹은 재편집해가지고 증빙서류를 편집해가지고 한 장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포트폴리오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보면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원래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보여준 부분들이 뭐였냐면 학생이었다 보면 진로에 대한 학생의 어떤 의지 아니면 그 진로를 가기 위한 학생의 노력 과정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는 부분들을 원래 자기소개서에 담아서 제출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라든지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그런 보고서를 쓰고 싶을 거예요. 절대 그 또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제출할 수도 없고 괜히 제출하면 칸만 매수만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현들 그 학교 우리 제외한국학교 아니면 한국제학교라고 불리는 제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죠.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이런 꼭 한국학교 아니더라도 학교의 성적이 보면 이제 보면 그 성적이 보면 국제학교 중에서도 학생이 어떻게 보면 그 과목별 성적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은 이런 성적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꼭 한국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이 아닌 하더라도 어쨌건 국제학교들에서도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와 준한 어떤 서류 성적 관련 서류들을 만들게 되는데 발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할 때는 이거는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다가 중복에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은 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에서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생부죠. 학생부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발급한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발급한 기본 서류 있죠. 성적, 강업병석이 담겨있고 그 학생의 어떤 특징들, 어떤 활동 내용들을 담아있는 그 성적표, 그게 제일 1순위로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꼼꼼히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활동 증명서류 목록표에다가 중복에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증명서류는 뭐가 되느냐? 이따가 보면 아닌 경우도 한양대학교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증명서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활동 증명서류 목록표에 기록하고 거기다가 이제 비권안에다가 증명서류, 증명자료는 학생부에 몇 페이지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준학력 평가 시험, 그 중에서도 SAT, IB, AP, 그리고 이제 어학 인증 시험, 토플, 요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코어 리포팅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이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IAD 및 B번이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원본, 성적표 원본이죠. 원본을 스캔해서 올리고,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좀 여러분들 진입 아이디하고 B번 없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장에 서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는 아니지만 이게 공신력 있게 그 입시 그 인증시험 실시자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성을 혹시라도 갖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한 그 내용을 그런 다음에 이거를 PDF로 스캔해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성적, 재학기간 동안 활동 내용을 입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기간 동안에 활동한 자료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 시험 보고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시험을 재응시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학교 때 발행한 서류라 하더라도 중학교 때 획득한 성적이라 하더라도 입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활동 증명의 경우는 무조건 한마디로 교내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에는 뭐한다? 바로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를 기본치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개인이 만든 것, 어떤 외부 기관에서 만든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신성이 떨어집니다. 교내활동에서 항상 만들어진 서류는 전부 다 학교장의 서명이 담겨있는 학교장 발급 서류를 제출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별 그 입시 조각에 담겨있는 활동 증빙 서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살펴볼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항목을 전체 분류를 활동 증빙 서류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첫 페이지 보여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입시 조항 중에 담겨있는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도 이 내용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입시 조항 열어서 관련 내용들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게 활동 증빙 서류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표준학력 평가 자료, SAT, AP 시험, 토익 시험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 중요한 특징이죠. 해외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해외에 수련 학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출신학교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가 이 내용이 담겨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입시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일단 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이 말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추가로 획득한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특히 이번 연도 입시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받은 수상이나 활동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이 수상시간 자체가 이제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 보면 어떤 서류 제출하는가 항목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내용에 대해 적는 란이 있어요. 이 란에 이제 보면 추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교과 활동 관련 내용은 항목별 50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입시조만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학교는 표준화 학력평가 자료를 서술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요. 몇 개 넣을 수 있는.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가 어학 능력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또 몇 개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 비교과 활동은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 보시면, 진로 활동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항목별로 50장이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이제 봉사활동 기록할 수 있거든요. 이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항목별 30장 이내에만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조금 주목되는 건 저는 뭘 좀 주목했냐면, 봉사활동 관련 내용 항목별 적을 수 있는 란이 30장. 이거 얼마 차이가 나지만 20자? 한 40%가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어필하고 싶은, 많은 내용을 적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글자 수로 제한시켜놨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정보, 내용들만 기록해라는 거예요. 그것만 선수여도 30장에 금방 차겠죠. 한마디로, 주관적인 요소들을 그 내용에다가 입력시킬 수 있는 여지를 최소시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분량이 있어서 일단 A4 사이즈 20페이지로 제출해서 이게 증빙서 자료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록에 적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과 활동은 딱 6가지, 6것만. 우리의 그 대입 공효성 강화 방안에 따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는 6학기가 있죠. 고1, 1, 2, 3. 한 학기 한 개 활동씩이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동아리 활동, 이 부분은 비교과 활동은 딱 6건까지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SAT, AP 시험 같은 표준학력 평가 자료, 그리고 토플, 토익, HSK 같은 그런 어학능력 증명서는요, 연세대학교는 반드시 외국에 있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학교 출신이 국내에 세운 거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이제 보면 활동 증빙서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가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공인어학 성적에 뭔가 우리 아이가 공부했던 거에는 공인어학 성적이 예시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했던 거는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던 시험은 표준학 학력평가 그 시험에 여기 한국에 없는데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그 부분도 혹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교내수당과 교내활동만 서류평가에 활동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고요. 아래 써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받은 수강실적 교회활동 등은 이 내용들은 활동증빙서류로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고려대학교 입시정황 중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고려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여기서 이 말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유는 고등학교 입학한 이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보면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졸업한 이후에 재수할 때 제출한 그 준비한 추가로 획득한 성적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교회 수상이라든지 교회 활동 내역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런 증빙 서류만 제출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일체 어떤 그 서류 목록 그 서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설명을 붙이는 그런 아예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무슨 내용을 적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증빙 자료에다가 한쪽 기둥 여백에다가 적는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일제히 추가 기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본 증명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코멘트를 한다거나 내용을 접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증빙서류로서 역할이 사라집니다. 일단 이렇게 있다는 거고 최대 10개 항목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학교입니다. 다음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요. 이게 친절하게 또 이 내용이 보면 여기는 이게 안 나와 있는 내용 다른 학교도 이 내용이 나와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리는 화면은 발췌된 부분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만 참고로 너무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 많이 안 넘기면 지겹잖아. 그래서 제가 담은 거고요. 어쨌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써있죠. 제출 서류 목록표 및 활동 증빙 서류 일체,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놨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발행기가 없는 개인적 포트폴리오 제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균관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직하는 것만 인정한다. 되어 있고요. 역시 교회 수상 및 활동은 성균관대학교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려대학교 마찬가지 성균관대학교 또한 아까 앞에 내용에서도 봤죠. 일체 어떤 추가적인 기재, 내용, 소감, 감상평 이런 것들 적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매수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평가 자료는 각각 5개 항목씩 제출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매수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얘기죠. 하지만 기타 활동 증빙자료, 아까 했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은 5개 항목만 똑같이 5개 항목 제출하는데 대신 그걸 증명하는 증빙자료는 10매 이내로만 내야 됩니다. 10매라고 해서 매 하면 여러분들 앞뒤에 2페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대학교 보면 어떤 입시공 강의는 페이지라 표시하고 어떤 데는 매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매라고 되어 있는 거에도 단면입니다. 단면. 물론 어떤 학교는 친절하게 가로줄 단면 써놨는데 안 써있다 하더라도 단면으로 10매가 10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들 중에 보면 특히 서강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강대학교를 보시면 내용 보면 뒤에 그 적을 수 있는 난이 좀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자까지 쓸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별로. 300자면 거의 뭐 자기소개서 아니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해서 우려가 됐는지 여기다가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고로 서강대학교는 이 카테고리를 학교생활 보충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활동증명 서류라고 됐을 때, 이게 어떤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 카테고리가 이게 대학교, 이게 전체가 공통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는 조금씩 이름이 다릅니다. 그 부분도 좀 접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서강대학교는 학교생활 보충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생활 보충자료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만 가능하며, 주관적 의견과 감상이 들어간 서술 및 설명을 금지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서술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학들 공통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입시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자기소개서 못 쓰는 것도 억울한데, 아예 팀은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반영될 여지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대 입시에서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여담이는 참고로 저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중심 소재가 아니니까 번외로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사한 성격의 경험의 활동은 한개 활동명을 통합해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서강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일단 서강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에 졸업한 이후에 안 됩니다. 취득한 성적만 활동만 인정하고요. 역시 서강대학교 또한 교회 수상 및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에 항목당 무려 300자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만 가능하고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그러한 장황한 설명이 담겨 있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게 최대 10개 항목이고요. 증빙서류 또한 10페이지, 10페이지 이내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항목당 한 페이지만 내라는 얘기죠. 자, 다음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조금 더 이번에 타깃한 걸 지금 확인했는데요. 일단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보면 한양대학교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학교생활부의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교 성적의 기타 활동에 대한 내용 이것들 또한 이것들로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여기 마에 표시가 빨간 표시 안 돼 있는데 마에 보면 여기 돼 있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교 성적 외 기타 활동에 대한 내용의 경우에도 기타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안 되는데 학생부에 담겨 있는 내용을 거기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딴 걸 넣을 수 있는 한이 없겠죠. 맞죠?
여기 이렇게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출할 수 있는 활동 증빙서류, 기타 활동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는 매수를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내용도, 성명 말고요. 기타 활동에 대한 내용의 경우에도 기타 활동 증빙서류 목록부에 기재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였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교 성적 외에 기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타 활동 증빙서류 목록부에 당연히 기재하게 돼 있을 거예요. 기재했겠죠. 이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 중에 담겨 있는 내용들, 별도의 활동 증빙 서류에 넣었을 때, 그 증빙 자료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 기록 몇 페이지가 증빙 서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한양대학교는 그것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입시 좋은 결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워낙 목표한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이 기재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따를 때도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임의로 기재한 내용들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양대학교가 제가 봤을 때 이번 입시공항 보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 활동 증빙서류에 대해서 라는 부분을 좀 발견했고요. 자, 요약정이 어떻게 반복되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한양대학교 고교 재학 기간 중에 내용만 반영이 되고요. 대신 한양대학교는 교회 수상 및 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는 추가 기재 내용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항목 기록하고 증빙서류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한양대 15개죠. 15개인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기타 활동 또한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하고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양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참고자료,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입시공고 보면 뒤에 가면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학업 외 서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항목도 있는데 내용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학생의 어떤 재학 증명, 성적 증명 있잖아요. 뭐 졸업 증명 이런 거 제출하는 그 서류들 목록.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업 외란 거 보통 학부모 3년특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그 자격조건 충족하기 위한 제출한 서류들 있죠. 이런 거 기록하는 난 이런 것들이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딱 활동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업 능력 입증 서류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이름부터가 카테고리 이름을 학업 능력 입증 서류로 했어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 또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제목을 붙였다는 제목을 학업 능력 입증이다라고 했던 것도 뭐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서류 구분에서 1, 2, 3, 4번 했는데 그중에 1번이 교내 활동, 교내 수상, 교내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두 번째, 그럼 이게 교회라고 딱히 제한 안 한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일단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뭐 내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 교내 활동 서류.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가 표준 학력 입증, IBAP. 세 번째 카테고리가 어학 증빙, 토익, 토플, 토익, 탭스, 뭐 IELTS, HSK, 뭐 델프 이런 것도 있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외 기타 활동에서 상기 외 지원자가 희망하는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아마 잠깐 가사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평가해서 선발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거 이거 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근데 입시공항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물론 이 내용이 과거 입시공항에 없었던 거냐 있었던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담겨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한번 강조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중앙대학교 고교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만 제출할 수 있고요. 졸업한 이후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졸업한 이후라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5월에 졸업했는데 그러면 7월에 입시했는데 그럼 졸업했으니까 제출 사유를 못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조금 고민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 보통 IB라든지 AP 같은 경우 성적이 언제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입시원서 제출 마감일 정도에 나와요. 그럼 IB, AP는 그때 성적표 내는 거잖아요. 이미 그 IB, AP 시험본 아이들, 특히 IB 이미 5월에 졸업했어요. 그러면 걔네들 졸업 이후니까, 예? 물론,
재학기간 중에 응시한 시험이 성적표 늦게 나왔을 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면 꼭 이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못 낸 것이 아니라 이 졸업 이후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첫 번째 입시 요 기간에 그 입시용을 제출할 때까지 성적표가 나온 성적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해도 무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런 건 물론 이제 아주 티한 내용들은 개별 대학의 어떤 판단이 틀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졸업이라고 했을 때 졸업 이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 했을 때 반수 재수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교회 수강에 대해서 별도 안내가 없었고 한국도 50장이 작성할 수 있는데 추가 기재 사항을 중앙대학교는 10가지 항목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외화대학교입니다. 한국외화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류 제출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발췌하는 부분도 짧고요. 다음 요약된 표에도 보면 역시 고교 재학기간 중 활동한 내역들 활동내역은 특히 활동내역은 졸업한 이후에 활동할 수 없죠. 교내 활동을. 졸업식 끝나고 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졸업식 끝나고 활동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겠죠 아마. 교회 수강에 대해 반영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별도 안내는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동 증빙 서류 항목에 활동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활동 보고서에 12개 항목 증빙 자료로 20페이지 이내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표로 추가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100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여드릴 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입니다. 자, 이화여대는 카테고리를 학업 성취능력 입증 기타 서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는 내용들은 일반적 이런 것들 낸다, 낼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되어 서류평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정도가 내용이고요. 요게 고교 학업 성적이 기타 활동 서류 목록표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요거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화여자 대학교 서류평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학업 성취능력 입증 기타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화여자 대학교는 역시 얘는 별다르게 유의사항을 표기된 부분이 다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증빙서류를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주어지지 않고 추가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 학교는 활동 정비 서류로 10개 항목에 그리고 그 증빙자료 15페이지에 해당하는 A4 사이즈입니다. A4 크기로 15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화여자 대학교까지 살펴봤는데요. 넘길게요. 이화여자 대학교 펼쳐놓고 하면 여러분들 이화여자 대학교만 설명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보면 활동 증빙 서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2024년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입 보너스 강화 방안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기타 활동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학생부 적용할 때 학교생활부에는 기록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제한이 됐죠.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 3년 등에 얘를 반영이 될 것인가 또 10년 등에 반영이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아직 이게 입시되고 이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실제 입시 어떻게 영향이 이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입시를 치러보고 결과 나오기까지는 100%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입시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호강이니까 그래서 입시호강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특히 상위 8개 대학들의 설명을 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꼭 반드시 입시호강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 내용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입시호강에 나와있지 않은 항상 강조드리는데 입시호강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담겨있지 않은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는 거 한번 주의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뭔가 애매하다는 구석이 있을 때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 거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4학년도 입시호강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어떻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가 유의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하여 드리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 여러분들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잉글리시 옹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